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무척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옆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힘줄이 툭툭 붉어진 손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어제 우리를 이토모리 고등학교까지 데려다 준 것도, 시립도서관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온 사람도 이 라멘 가게 아저씨.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도 순순히 부탁을 들어주었다. 안 되면 히치하이킹을 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마을까지 데려다 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히다에서 이 아저씨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조수석 창문으로 신이토모리 호수의 초목이 내려다 보였다. 반파된 민가나 끊긴 아스팔트가 물에 잠겨 있었다. 호수에 꽤 깊이 들어간 쪽까지도 전봇대나 철골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상한 풍경이어야 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 봐서 익숙해진 탓인지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풍경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지,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내 무력함을 한심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이리라. 나는 풍경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느님이 놓아둔 거대한 뚜껑처럼 잿빛 구름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호수를 따라 북상하다가 차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이르자 아저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다. 한바탕 비가 오겠구먼. 차 앞유리 너머를 올려다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기는 그렇게 험한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전화해. 네. 그리고 이거. 그렇게 말하며 커다란 도시락 통을 들이밀듯 내밀었다. 올라가서 먹어. 나도 모르게 양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하다. 고맙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아, 맞다. 라멘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은 정작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아저씨는 아주 조금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더니 연기를 내뿜었다. 내가 그린 이토모리, 그거 참 좋았어.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작게 들렸다. 짐승이 다니는 길처럼 험한 참배로를 걷는다. 이따금 멈춰서서 지도에 표시해놓은 목적지와 스마트폰의 GPS를 맞춰보았다. 괜찮아. 제대로 가고 있어. 주변 풍경도 어딘가 본 적 있는 기분이 들었지만 꿈속에서 딱 한 번 오른 산이다. 그렇게까지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지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후 아저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거듭 머리를 숙였다. 그러고 있으니 츠카사와 오쿠데라 선배의 얼굴도 떠올랐다. 결국 아저씨도 그 두 사람도 내가 걱정돼서 이런 곳까지 같이 와준 것이다. 나는 분명 어지간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계속 울상이었을 테지. 내버려두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 형편없이 약해져 있었던 거다. 언제까지고 이런 얼굴로 지낼 수는 없어. 누군가 내미는 손에 계속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무들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 신 이토모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강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툭, 툭, 툭 주변 나뭇잎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후드를 쓰고 내달렸다. 소나기가 흙을 씻어 내릴 기세로 쏟아졌다. 기온이 비에 빨려 들어가며 쭉쭉 내려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작은 동굴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큼지막한 주먹밥 3개와 반찬이 가득 담겨 있다. 두껍게 썬 차슈, 참기름으로 볶은 숙주가 너무나 라멘 가게 도시락다워서 웃음이 났다. 추워서 떨리던 몸이 도시락을 먹자 온기를 되찾았다. 밥알을 씹어 삼키자 식도와 위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무습이다. 나는 생각했다. 알고 있니? 물이든 쌀이든 술이든 무언가를 몸에 넣는 행위 또한 무습이라고 한단다.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은 영혼과 이어지는 법이지. 그날 나는 이 말을 꿈에서 깨더라도 기억해두자고 생각했다. 목소리를 내어 말해보았다. 꼬아서 휘감고, 때로는 되돌리고, 끊기고, 또 이어지고. 그것이 실매듭. 그것이 시간. 그것이 무습이. 손목에 감긴 끈을 보았다. 아직 끊기지 않았다. 분명히 아직 이어질 것이다. 어느샌가 수목은 자취를 감추었다. 주변은 이끼가 잔뜩 낀 바위 천지다. 내려다보니 두꺼운 구름 사이로 조롱박 모양의 호수가 설핏 보였다. 정상에 겨우 도착했다. 있다. 과연 그 앞에는 칼데라처럼 움푹 파인 지형과 신체인 거목이 있었다. 정말 있었어. 꿈이 아니었어. 가늘어진 빗줄기가 눈물처럼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소매로 마구 얼굴을 닦고 칼데라의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억에서는 실개천이었던 물줄기가 웬만한 연못 정도의 크기로 눈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이 비로 물이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꿈으로부터 지형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인지. 어느 쪽이든 거목은 물을 건너 몇 미터 앞에 서 있다. 여기서부터 저쪽은 저 세상. 분명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기는 삼도천인가? 물에 발을 넣었다. 풍덩. 하고 마치 욕조에 발을 담근 듯 물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바람에 이곳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무릎 위까지 오는 무거운 물속을 걸으니 한 걸음 뗄 때마다 커다란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구하고 새하얀 무언가를 흙 묻은 발로 짓밟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이곳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체온이 다시금 차가운 물에 빨려나갔다. 이윽고 가슴팍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래도 어떻게든 물을 다 건넜다. 거목은 커다란 너럭바위에 뿌리를 휘감고 있었다. 나무가 신체인지 바위가 신체인지, 아니면 모두 얽히고 설킨 그 모습이 신앙의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 뿌리와 바위 사이에 작은 계단이 있어서 그곳을 내려가자 2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그곳은 바깥보다도 한층 침묵이 깊었다.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가슴의 지퍼를 열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젖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전원을 켠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암흑 속에서 폭력적일 정도로 커다란 소리를 냈다. 퐁하고 어울리지 않는 전자음을 내며 회중전등 대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이곳에는 색과 온도라는 것이 없었다. 라이트에 비쳐 떠오른 작은 사당은 완벽한 회색이었다.
돌로 만든 작은 재단에 10cm 정도 되는 호리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리가 가져온 술이다. 나는 술병 표면에 손을 살짝 댔다. 어느새 추위가 가셨다. 이쪽이 동생 거고. 모양을 확인하고 왼쪽 병을 집었다. 집어들 때 희미한 저항과 함께 투둑하는 마른 소리가 났다. 이끼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게 내가 가져온 것. 나는 그곳에 앉아서 눈을 가까이 대고 플래시를 들이댄다. 매끈매끈했던 도자기 표면을 이끼가 빽빽이 뒤덮고 있었다. 꽤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다. 줄곧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나는 입 밖으로 꺼냈다. 나는 3년 전에 그 녀석과 뒤바뀐 건가? 뚜껑을 봉인한 실매듭을 풀었다. 뚜껑 아래는 코르크 마개로 입구가 또 한 번 막혀 있었다. 3년, 시간대가 어긋나 있었던 건가? 더는 몸이 바뀌지 않았던 건 3년 전 운석이 떨어진 날 그 녀석이 죽었기 때문이고, 코르크 마개를 뽑았다.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쳤다. 뚜껑에 술을 부었다. 그 녀석이 절반. 라이트를 가까이 대보았다. 구치카미사케는 투명했고 곳곳에 작은 입자가 떠 있었다. 입자가 빛을 반사해 액체 속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무스비. 꼬아서 휘감고, 때로는 되돌리고, 끊기고, 또 이어지고. 술을 따른 뚜껑을 입으로 가져갔다.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한 번만. 그 녀석의 몸으로. 그렇게 바라면서 한 입에 술을 털어 넣었다. 목에서 나는 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울렸다. 뜨거운 덩어리가 몸 안을 뚫고 지나갔다. 그것은 위 밑바닥에서 튀기듯 몸속으로 퍼졌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잠시 가만히 있어 본다. 익숙지 않은 술에 조금 체온이 올라간 듯하다. 아주 조금 멍하니 붕 뜬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무릎을 세워서 일어났다. 그때 갑자기 발이 엉켰다. 시야가 돌아간다. 넘어지는구나. 나는 생각한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 뒤로 넘어졌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등이 땅에 닿지 않는다. 시야가 천천히 회전하더니 이윽고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내 왼손은 스마트폰을 쥔 채였다. 라이트가 천장을 비춘다. 혜성. 절로 목소리가 나왔다. 그곳에는 커다란 혜성이 그려져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정말 오래된 그림이다. 하늘에 길게 꼬리를 긋는 거대한 혜성. 빨갛고 파란 안료가 플래시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그 그림이 천천히 천장에서 떠오른다. 나는 눈을 크게 뜬다. 혜성 그림이 나를 향해 떨어진다. 천천히 그것은 눈앞까지 다가온다. 대기와의 마찰열로 다 타버린 후 바위덩어리가 유리질이 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내게는 확실히 보인다. 뒤로 넘어진 내 뒤통수가 돌에 격돌하는 순간 혜성이 내 몸에 부딪혔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